확실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아시냐고요? 높은 가을 하늘 아니죠. 국감장 모습 보면 가을이 온 거 알겠습니다. 가을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요. 정기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정인이라며 민간인들이 줄줄이 그 바쁜 비즈니스맨들, 금융인들, 기업 CEO들 줄줄이 와 있는 모습들이 보니까 가을이 확실히 오기는 왔나 봅니다. 자, 봅니다. 9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일면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진들 보십시오. 이 국감장에 온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이분들은 뭐 삼성의 CEO고 그러네요. 여기는 삼성물산 통합 건설부문 사장이고 최치훈, 여기는 하나금융 김한조 하나금융 부회장, 조대식 SK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홍완선 국민 연금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불러놓고 호통치고 그나마 질문 안 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죠. 호통 면박에 겹치기 호출. 여기도 정무위도 부르고 기재위도 부르고 법사위도 부르는 국감 제의된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도 많이 썼네요. 삼성, SK, 하나금융 CEO들 이런 분들이 왔는데 오후 내내 기다렸다가요 15초 답변되고 갔답니다. 이게 국감입니까? 이런 정인 제도를 정인 채택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정말 실명제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정인을 채택하고 누가 왜 불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 8면으로 쪼개지는데 4면에 가고요. 옆에 요 2단짜리는 지난 주말에 봤다는 대타협했다는 비틀린 대타협 노사정이 그겁니다. 그 뒤엔 환노위가 있다 하는데 요 기사는 뭐 야당 반대 때는 통과가 힘드니까 이제 추후 협의하자 뭐 등등 있는데 요건 별도로 정규 TV에 뉴스가 있을 거로 보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면 5면 썼는데 큰 제목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4면에 3년간 저성과제 근로자, 그다음 재교육에도 최하위 평가 때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가이드라인 과거에 나올 것 같고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 속도 낼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월요일 14일날 신업 뿌리고 분신 시도부가 합의에 대해서 방해 내지는 반대한 한노총 아수라장된 그런 사연이 있고요. 여기 오면에는 야당이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심상정 등 있는 여기 환노위 구성. 여당은 완전히 뭐 초짜들, 초선, 비전문가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개혁법안 비정규직 전철 우려 이런 기사들까지 있네요. 다시 일면으로 가서 여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TV. 요즘 나온 스마트 TV는 컴퓨터 기능을 알아준 텔레비전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우리 전화기가 발전하기 스마트폰이라 하듯이 텔레비전이 진화된 걸 스마트 TV라고 하죠. 텔레비전에 그 컴퓨터와 같은 OS, 즉 운영체제를 넣어서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VOD, 비디오도 볼 수 있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인터넷 연결해 다양한 컨텐츠 볼 수 있는데, 세계 스마트 TV 시장이 연간 1억 대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발전하면서 LG가 50개 채널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지금 별도로 IPTV를 가입해가지고 뭐 LG U 플러스라든가 SK 브로드밴드라든가 해서 돈을 월 얼마를 내고 보던 거를 요거 텔레비전 하나면 스마트 TV 사면은 IPTV를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TV로 유료 방송 공짜로 본다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도 이달에 33개 채널을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IPTV는 33개, 이 50개, LG 50개보다는 많겠죠. 그렇지만은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통신사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3면 방송시장 파고드는 스마트 TV에 해서 삼성, LG전자발 무료 방송, TV 제조사까지 이제 콘텐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방송사들도 이제는 어디 절대 강자도 없고 사업 영역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로 막 그냥 전자란 큰 분야, 통신이란 분야 이런 데서는 방송이 다 융합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네요. 치열해지는 방송 생태계 주도권 싸움이다. 유료 케이블 방송, IPTV 가입자 지키기 비상이 걸렸고요. 케이블 방송이랑 IP는 뭐 그런데 LGU 플러스 같은데 그다음에 KT 몰래 이런 데죠. 거기는 이제 가입자 어떻게 하면 지킬까? 가입자가 자기네 수익이니까, 영업이익이니까 지키기 비상이 걸렸고, 어떤 저 스마트 TV는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통신업체와 분쟁도 우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요건 위 기사와는 관계없습니다만 3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에 9곳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한다.
요건 정경영이 분석했는데 쉽게 말해서 대기업 가운데 90%가 노조원이 되면 그 자녀들한테도 뭔가 가산점을 줘서 아니면 그냥 표를 끊어줘서 고용이 세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노조 파업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단체 협약에 노조 특권이 많다는데 요즘같이 이 취업난에 청년 백수들을 보면 참 눈 튀어나올 기사네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해서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한 게도 몇 달 전에 나온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9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든 일자리를 물려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데도 기업 총수가 물려주면 또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영진도 그렇기도 아주 전문 경영인은 아예 못 물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뭐 총수라든가 이런데 노조에서도 물려주는 거 똑같네요. 노사 같습니다. 공장 옮길 때 사전 협의도 하고 경영권 침해 조항이 수두룩하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정경련 조사에서도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얘기. 자영업자 국민연금 납부액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국가 점점 완성돼 가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면에 가서 다산경영상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그 다음에 또 여기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렇게 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 이순신 장군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순신과 비슷한 이순진 합참의장, 합참의장이면 육해공군 다 합치면 사령부죠. 합참의장의 이순신하고 비슷합니다. 이순신만큼 용명을 떨쳐주길 바랍니다. 삼사관학교, 육사공사 회사가 아닌 삼사관학교 출신으로 처음 합참의장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 더 인사했네요.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공군참모총장 정경도, 연합사 부사령부 김현지, 이런 분들 포스타들이죠. 이면 이재용의 신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10년째 이어온 미래기술연구회라는 데서 나온다는 기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상무 때부터 시작한 최고 수준의 공부 모임이다. 여기에는 김기남 사장, 이상업 교수 등 삼성, 그리고 삼성 밖에 학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1년에 2차례 1박 2일 동안의 미래 트렌드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한다고 하는군요. 경제학에 있어서 적어도 변방이라는 소리 듣고 했던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는 이렇게 생각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버드와 MIT 야성에 도전한다. 좋은 교수들을 데려갔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그 다음 유명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을 스탠퍼드 대학에서 막 데려갔고 또 인근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힘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4면 5면 봤고요. 정치면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정치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야당 요즘 뭐 문재인이다 안철수다 당권 싸움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싸울 처지가 되는지 8년간 대표가 17번 바뀐 야당, 이 구한말에 무슨 지방 관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간 17번 대표가 바뀌었다면 한 사람이 반년 6개월도 안 갔다는 얘기죠. 한지붕 다정파 끝없는 전쟁. 새정치연합이 개파 갈등 겪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 수명 평균 5개월. 하긴 중간에 못 뽑고 공백 상태인 거 비교하면은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노, 비노 진영 이런 거. 하여튼 참 조선시대 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공공기관장 연봉이 더 많이 올랐다. 국감장에 그런 기사도 있고. 박 대통령이 프랑스 대사 신임.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네요. 51.7%, 1년 만에 최고. 근데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면 보고 끝냅니다. 국제면 톱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했나 봅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국영기업이라는 얘기겠죠. 국유기업 합병 그리고 상장 확대한다. 주식에서 중국 대대적 체질 개선, 한마디로 구조조정한다는 건데 최근 경제난하고 관계가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에도 지분 매입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고 비효율 제거한다. 그러나 중국식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 국유기업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으로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위기, 통화정책 때문만 아니다. BIS는 알죠? 국제결제은행, 금융 관련 국제단체입니다. 요건 환경사설에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통화정책이 완전히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80만 명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일거에 몰려들어오는 건 사양이다. 그래서 난민 유입이 너무 빠르다.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겠죠. 또 최근 국제면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까지 뭐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돈 되는 사업은 모두 다 열심히 할 모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